제가요 쭉 써봤습니다. 사실 더 있어요. 몇 개 제가 이제 뺐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도 꽉 차잖아요. 한 두세 페이지 나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성공하는 친구들은 되게 비슷한 이유로 성공하거든요. 실패하는 친구들은 놀랍게도 실패하는 이유가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재수를 하게 되는 수험생들의 전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나온 내용 중 내가 최소 3개 이상 나에게 해당된다면 그 친구는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빨리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바로 이게 망하는 수험생들의 전형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보이다가 재수를 하게 됐는데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그 친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경험한 망하게 되어 있는 수험생들의 전형을 하나하나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되게 이제 대치 강남 분당 일대 그 중에서도 이제 대치 퀴즈들이 보이는 특징이 이거예요. 자료 수집에 광적인 수험생. 그러니까 자료 넉마주의야. 온갖 자료들 심지어 풀지도 않으면서 막 중고나라 들어가가지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 자료 사고 계속 사고.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자료가 쌓여 있으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알죠? 지금 이제 그 재수 준비하시는 분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9월쯤 넘어가면 내가 이제 쌓아놓은 자료들 뭐 구매를 했든 뭘 했든 그 자료들을 다 못 풀어서 불안감이 올라와요. 그럼 나중에 저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실전 모의고사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를 안 풀어도 되겠죠? 보세요. 사놓고 안 하고요. 안 한 것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니까 또다시 막 우왕좌왕거린다고. 되게 이런 친구들이에요. 또 인강에 중독되어 있는. 이 워낙 이제 또 이 디지털 세상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완전 그 소위 이제 언택트 시대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 인강을 보는 것이 공부라고 착각하지. 온갖 사이트에 패스를 사고 그 패스마다 강사들 이것 집적 저것 집적 강사 쇼핑을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나에게 맞는 강사를 딱 하나 골라서 우직하게 그 방법대로 쫙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듣습니다.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위권 수험생도 아닌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고3 나부랭이가 문학은 국어로 치면 문학은 누구, 문법은 누구, 독서는 누구 막 이런 식으로 이 강사 저 강사 찝쩍거리는 거 저는 그런 걸 보면 각이 나와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리고 강사들의 이적 현황과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온갖 패스를 사면서 환희를 느껴. 우리 이제 에리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은 소비를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립한다고. 바로 이게 전형적인 현대인의 특징이지. 수험생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막 무슨 A 강사가 무슨 사이트로 이적을 한다더라. 누가 뭐 한다더라. 심지어 뭐 평가까지 막 품평하는 애들도 있어. 야, 이 강사가 이 사이트에 오면 진짜 이 사이트의 패스는 엄청 단단해지겠군. 라인업이 미쳤어. 덜덜. 아니 좀 뭐 하세요? 혹시 저기 그 직원이신가요? 학원 직원이세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지금 공부를 하고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이해해?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듣는데 자기의 부족한 걸 채우고 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막 강사가 막 하는 얘기에 막 환호하고 난리예요. 이거부터 좀 그만하시죠. 이러니까 재수를 하게 된다니까. 이 인강도 말입니다. 그 교재를 사는 것의 희열을 느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택배가 딱 오잖아. 교재가 도착해. 그러면 이 교재를 딱 열어봤을 때 지가 이제 언박싱을 하는 거지. 교재를 딱 보면 열심히 해봐야겠다. 한 3강 정도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러닝 타임이 좀 길거나 내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예습 복습을 게을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감하실 겁니다. 인강 듣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예습 복습이 좋지 않거든요. 아시죠? 제가 이 소위 유명한 사이트들 강사들의 완강률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완강하신 거 있으세요?
이제 재수를 하시려는 분들 고3 때 들으셨던 인강 있잖아요. 완강하셨어요? 부끄럽지? 완강을 거의 못해요. 지금은 패스 시대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강좌 수강 기간이 끝나도 다시 담아서 들으면 돼. 문제는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이제 수강 연장 이런 거 할 수 있어. 근데 또 돈 쓰는 거지. 계속해. 근데 알죠? 완강하지 못합니다. 이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비유를 드는데 선사 삼국 시대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근초고왕 4세기 뭐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 잠깐 이제 공부를 접어요.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럼 또 이제 선사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고려쯤 갔다가 또 앞에가 기억 안 날 거니까 빽하고 조선 갔을 때 붕당 정치 어려워. 동서남북 노소 막 나오니까 복잡해. 다시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수능날까지 뭐야? 광복을 보지 못한 채. 그죠? 전근대사만 끼적끼적 공부하다가 들어가죠. 어쩌면 한국사도 공부 안 하고 대충 시험 보러 간 애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신용만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험생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자신의 자존을 찾고요. 어그로 끌기와 혐오, 정치질을 일삼습니다. 이런 애들 엄청 많아. 매년 그 해 네임드들이 꼭 있어요. 이해돼? 그럼 이제 사실은 상위권 학생들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카이스트에 합격했다. 이제 배지 딱 달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감정을 이렇게 풀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그 던져진 먹이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계속 말을 만들어. 그럼 결론 나와? 미리 좀 얘기해주면 뭐 하란 소린데? 강의 좀 그만 듣지? 나 학원 강사다. 강의 좀 그만 들어.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들으라고. 그리고 커뮤니티 들어와가지고 자존 찾지 마. 알겠어? 자꾸 이렇게 뭉쳐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 하면서 말 만들지 마. 그거 안 하면 돼. 알겠지? 이것도 같은 맥락이야. 학교와 선생님을 자꾸 무시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 못 가르치고 뭐 학교는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고 뭐 뜨끔뜨끔하지? 또 자습해 또 자습. 자습하고 선생님 무시하고 선생님이 야 너 친구 왜 자습하니? 그럼 어때? 막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 또 안 지켜. 그럼 또 이제 강사들은 또 엄청 석션합니다. 어떤 강사 예찬했다가 점수 안 나오면 또 바로 버리고 뭐 강사와 학생은 비즈니스 관계다 또 말 만들고 많은데 다 이유가 있어. 감정을 다스리는 법보다 표출하는 걸 즐겨요. 내가 지금 이제 힘들어요. 화가 치밀 때도 있을 거고 예민할 때도 있겠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야. 그냥 욕하는 거죠. 뭐 하나 물고 뜯을 게 생기잖아. 그러면 상황 맥락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고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당한 비판은 괜찮은데 자기가 수험 생활 때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를 그냥 상대방한테 쏟아붓습니다. 일방적으로. 폭격을 해버려. 이게 지금 아이들 사이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문화예요. 인내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니까요. 겸손하지 못하고 허세가 많습니다. 자기가 못해요. 그럼 좀 겸손해야 돼. 근데 겸손하지 않아. 자존심이 너무 세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 몇 등급이니? 그러면 예 선생님 저는 78.3등급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아 제가 1점이 모자라서 3등급입니다. 이래요. 아니 너는 그냥 3등급이야. 알겠어? 아 저 원래 1점만 더 받으면 2등급인데. 또 이런 애들 있어. 재수를 하러 왔어. 너 몇 등급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선생님 저 3등급이고요. 그래서 재수합니다. 가 아니고 6월 9월엔 1등급이었는데 수능 때 3등급이었다. 왜 그런 건데? 자존심이 있거든. 좀 겸손해지지? 수능 점수가 네 점수야. 이제 재수하려는 분들 내 말 꼭 명심해. 수능 점수가 네 점수야. 6월 9월은 네 점수 아니야. 알겠어? 지금 같은 맥락인 거 느껴져?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문제가. 나오잖아 이게. 자습량보다 인강 듣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이번에 그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 인터뷰 보셨죠?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돼 있었다는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강을 듣지 않으면 막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인강 들어. 그러니까 뭐야? 자기 공부는 안 하고 듣기만 하니까 뭔가 될 것 같은 환상이 자꾸 생겨. 이 강사들이 또 말빨이 좀 좋습니까? 귀에 막 쏙쏙 박아줘. 심지어 강사들 중에 OT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OT 딱 들어보면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막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 야, 이것만 들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거야. 이거 들으면 1등급 되나요? 세 달 안에 뭐 점수 나오나요? 자꾸 이런 질문하고. 아니, 수능에 그런 게 어딨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체성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보기보다 자꾸 우왕좌왕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속성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뭔가 진득하게 하지 않아요. 진득하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좀 해보고 안 되면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는 거죠? 이 패스 시장이라는 게 그 강사들의 강의를 클릭해서 듣는 만큼 매출이 정산되기 때문에 강사들 또 계속 강의 들으라 그래. 강의 들으라고. 나는 이제 수험생한테 그 얘기, 야, 강의 좀 그만 들어라. 진득하게 자습하는 시간을 늘려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라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학부모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학부모님들도 사실 이 분위기에 편승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학원 강사들로부터 주체성이 약탈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뭘 혼자 스스로 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면 사춘기가 다시 오죠. 번아웃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뭔데? 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 뭐라 그래? 야, 임마, 네가 이제 성인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봐봐. 그러니까 결국 또 의존하는 식으로 되고, 대학 잘 못 가면 내가 못 가서 삶이 이런가 보다. 잘 가면 잘 갔는데도 왜 이러지? 또 이게 다 고민이야 요새. 아, 미치겠어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지. 좀 아까 지속성, 집중력 얘기했는데 좀 진득하게 고민 좀 해봐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요,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내가 해설지를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예를 들어 국어로 치면 한 지문을 놓고, 어려운 지문이면 5시간 정도 써가면서, 이해돼? 뚫어내려고 쌩 난리를 쳐야 돼. 그렇게 해야 이 사고력이 올라간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좀 하다가 안 되면 에이씨 또 인강 듣고, 혼자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강의 듣고, 또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쓴소리 영상 찾아봐. 들으면 어때?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가난한 집인데, 뭐 운동선수 출신인데 뭐 다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전교 거의 꼴찌 앞이었는데, 막 이런 친구가 막 삭발하고 뭐 해가지고 막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쫙 올려서 서울대를 온, 이런 스토리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들으면 어때? 야, 난 가난하진 않고 운동하진 않았는데 전교 꼴찌까지 하는데 저런 사람도 되니까 나도 해보자. 아니, 좋지. 취지는, 문제는 뭐야? 그 쓴소리에 중독된다는 데 있죠. 이 쓴소리에 중독되는 거는요, 커피 마약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이 커피도 중독되면 어떻게 돼? 저는 이제 커피를 워낙 많이 마시다 보니까 커피에 중독됐어요. 처음에 먹잖아요. 잠이 안 옵니다.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와. 문제는 지금은 커피를 한 3잔 4잔 마셔도 잠이 잘 옵니다. 쓴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그런 얘기하면 어때? 이거 해보자. 나중에는 들어도 감흥이 없어. 자기 내면의 의지로 빡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내적 자본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의지가 만들어지는 게 잘못된 거라니까. 고3들, 대치 키즈들,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이 강사 저 강사 갈아타고 학원 옮겨다니고 계속된 우왕좌왕, 그 주변 이야기에 준동하는, 제가 수업 때도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해도 주변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흔들어대 이렇게. 야, 이거 좋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가 어떤 강사나 어떤 컨텐츠를 썼는데 점수 비약적으로 올라. 그럼 그걸로 막 이동합니다. 얄팍한 마음이 있는 거지. 물론 진짜 안 맞으면 바꿔야지. 근데 계속 그런 걸 고민해.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이런 겁니다. 친구들이 한 5명이 있는데 각각 이제 국어 강사를 다른 사람을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번에 평가원 시험을 봐서 가장 잘 본 친구의 강사로 나머지 친구들이 다 이적을 해온다. 이런 친구들도 있다니까, 대치동 애들. 감독님 막 피시피시 웃어. 너무 많아 그런 애들이. 제가 걔한테 얘기했지. 야, 임마 놀러 와봐. 새끼 좀 정신 못 차리고 이겨야 돼. 아, 이거 뭔 소리 하는 건데. 이해됐어요? 망하는데 이유가 있대. 이거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일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해야지.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해야지 하니까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어른들도 문제야. 내일부터 해야지. 우리 감독님하고 저하고도 아까 다음 주부터 담배 끊자.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려. 자,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죠. 어떠세요? 내 이야기구나 싶죠? 그러니까 네 이야기야, 네 이야기. 핵심이 뭔데? 수업 좀 그만 들어. 자습량을 늘려. 학부모, 학원, 강사에게로부터 약탈된 주체성을 빨리 되찾아와. 알겠어요? 요거 안 하면 돼.